그룹의 투자비의 절반을 앞으로 투입을 해서 2차 전지 매출을 62조로 앞으로 포스코 DS는 이렇게 수주잔고가 지금보다 50%나 2년 뒤에 더 증가하는, 외국계 대상으로 이게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니까 이게 외국계에서 바로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최근에 7월달 이후로 나오는 컨센서스는 7천억대, 8천억대 초반 이렇게 컨센서스가 살짝 이렇게 감소를 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뭐 금량도 신고가를 뚫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어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죠? 괜찮았는데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뭐 그 행사를 하나 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룹의 투자비의 절반을 앞으로 투입을 해서 2차 전지 매출을 62조로 앞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비전을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에 비해서는 어제 주가는 별로 어제 움직임이 없었죠. 이거 현대제철이 죄송합니다. 이게 마음이 조금 급하다 보니. 네. 어떻게 네. 자진납세? 자학을 한번 하시지. 갑자기 왜 현대제철 코드 번호를 눌렀는지 저도 제 스스로 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네. 세월의 흐름을 어찌 이기고.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 살짝 쉬어가는, 하이 40만 원은 참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업데이트를 좀 해보면, 자, 이 회사는 어쨌든 광물부터 리튬부터, 그죠? 소재,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3년 동안 집중 투자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수익은 본격적으로 나지 않겠나라고 회사에서는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요런 이제 밸류 체인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뭐 포스코 아르헨티나, 포스코 필바라 뭐 등등 해서 광물 자원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료를 수산화리튬을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흑연이라든지 니켈 이런 부분들 광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 소재까지 요렇게 해서 최종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양극재 만들어내고 음극재 만들어내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밸류 체인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수소 관련된 이런 부분. 그래서 철강보다 오히려 이런 2차 전지 밸류 체인,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쪽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 서서히 좀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포스코 그룹이 열심히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떤 기업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변경된 회사인데 그 기업이 어제 이제 좀 움직임이 특징적인 흐름이 좀 있어서 포스코 DX. DX를 우리가 요날 갭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가 이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갭이 메워지지 않으면 포스코 DX는 이게 ICT고, 그죠? 과거에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수혜는 이 기업이 보게 되니까 요 갭을 메우지 않으면, 그리고 수급이 빠지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 기업이 어제 상한가를 장중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비전 발표도 있겠지만 요거는 코스닥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인데, 그죠? 자꾸 이전 상장을 하니까 코스피 쪽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맞물리면서 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만약에 포스코 DX를 이 갭 상승 이후에 메우지 않았을 때 계속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린 이 부분에서도 좀 버티신 분들은 이제는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일부 분할 매도로 한번 챙겨보시는 부분도 염두 올라갈 때마다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 회사가 하는 주요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이거예요. 포스코 그룹이 원래는 IT를 구축할 때, 그죠? 모든 회사들이 뭔가 할 때 IT 구축하고 인프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원래 포스코 ICT였던 거죠. 그래서 IT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할 때 거기에서 뭐 수주를 많이 이 회사한테 주니까 거기에서 수혜를 받았다면, 최근에 수주 잔고가 많이 올라오는 쪽은 이 IT 사업부보다는 EIC라는 이 사업부가 수주 잔고, 좀 이따가 그래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 EIC 사업부가 뭘 하느냐 하면 이게 자동화 설비 갖추는 부분들입니다. 자동화하고 로봇 무인화 제공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AMR, AGB, 물류 로봇, 자동화 로봇 아마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요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쪽으로 공장을 짓게 되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사업부의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비즈니스들이 다 좋아지니 포스코 그룹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니 올해 수주 잔고가 2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포스코 그룹이 3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포스코 DS는 이렇게 수주 잔고가 지금보다 50%나 2년 뒤에 더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로 이제 들어가기에는 뭐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닌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 시마다 이제 조금씩 분할로 뭐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이렇게 이제 포스코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밸류 체인을 갖춘다고 하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던 기업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까지 우리 KRX 거래소에서 업종 분류를 어디로 하고 있냐면 이 회사가 2차 전지를 하기 전에 업종으로 분류가 됐던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여전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전기전자 업종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나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나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1년 동안입니다. 1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월등하게 거의 한 300% 가깝게 수익률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의 수익률을 이 검은색입니다. 이것도 2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주도주의 흐름을 1년 동안에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봤던 이런 그림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기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뚫고 이미 올라와서 밴드 상단부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 PBR도 지금 보시면 과거에 PBR이 8배, 장부 가치 기준으로 2020년도에 주가 많이 올랐을 때 8배였는데 지금은 장부 가치 기준으로 거의 12배 가깝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밸류에이션으로 따지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로 포스코 퓨처엠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메인입니다. LG화학.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렇잖아도 LG화학 때문에 다들 물리셔가지고 고점 대비 좀 꽤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좀 또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하지 않고 LG화학을 양극재사로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이 수익률이 안 나오고 완전히 극단적인 지금 흐름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속상하실 텐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좀 속상할 만할 때 LG화학이 또 약간 이상한 좀 어제 공시를 하나 한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우리 가족분들 중에 그 LG화학 주주가 많아요. 힘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패스. 아까 김민수 대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요거요. LG화학한테는 나쁘잖아요. LG화학한테는 나쁘지 LG 않고 엔솔에게 LG 엔솔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들어봅시다. 이거 뭐 식은땀이 갑자기 또 나면서 LG화학한테야 뭐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만들어주는 거니까, 투자할 돈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나쁠 건 아닌데, 전체 2차 전지 섹터에 혹시나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참고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참고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LG화학은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뭐 활용하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어떤 주식을 담보로, 어떤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제가 뭘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면 LNF 케이스랑 비교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LNF가 정확하게 4월 19일 날 밤입니다.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시를 하나 내게 됩니다. 우리 해외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교환 대상 주식이 누구였냐면 그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었어요. 그게 115만 주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100만 주 이상의 자기 주식을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LNF가. 예, 그날이 언제였냐면, 자, LNF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없네요. 제가 직접 한번 조회를 해보면, LNF. 자,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딱 갭 하락으로 그 발표되고 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잘 가던 주식이 잘 갔잖아요. 그 전날까지 보면 별 문제 없었잖아요. 신고가 거의 무렵에 있었고 여기까지 보면 예,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딱 그날 밤에 5시에 우리 발행한다라고 하고 갭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4%.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위로 한 번도 지금까지 회복된 적이 없고 LNF는 양극재 업체 중에서도 가장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면 그때부터 해서 공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4월 19일로 한번 돌아가 보면 LNF가 그때가 요거죠. LNF 4월 19일이 요 날이고요. 4월 19일이 요 날이고 보시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66만 주 정도 있었어요. 그죠? 공매도 잔고 수량이 66만 주 있었는데 4월 19일 날 그 발표를 딱 하고 난 다음부터 공매도 잔고 수량이 얼마까지 바로 증가를 하냐면 밑에 숫자 보이십니까? 98만 9천 주로 거의 한 30만 주 정도가 한 방에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대상으로 이게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니까 이게 외국계에서 바로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주가도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2차전지 주주를 전반적으로 한두 달 동안 다 같이 좀 쉬게 만드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일이면 상관이 없고요. 그죠? 그 주가만 조금 쉬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 4월 19일 이후로 전체적으로 1, 2개월 동안 2차전지가 다 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조금 뭔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찬물을 끼얹을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고 그거라면 좀 재미없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고 LG 엔솔만 흔들리는지 아니면 2차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또 부정적으로 되는지 요거는 그때 케이스와 함께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보시면 LNF입니다. LNF의 공매도 잔고는 지금 거의 200만 주까지 더블로 지금 올라와서 주가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G 엔솔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위고요. 저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공매도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좀 눌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수가 좀 답답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피 지수가. 근데 LG 엔솔이 만약에 막 빠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차전지의 대장주인 LG 엔솔이 빠지면 이게 또 2차전지의 전체 심리가 또 혹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별화되는지 동조화되는지 이 부분들을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교환사채 물량 확보됐다 생각하고 공매도를 쳐서 해지 전략을 그렇죠. 쓰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2차전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관련된 부분들을 잘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LG 화학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관심이 사실 다 가지고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LG 화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시총이 훨씬 큰 LG 엔솔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네. 자, 한번 보죠. LG 화학이 왜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보면 포스코 퓨처임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200% 이상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기 전자 업종 내에서도 그랬는데 LG 화학은 화학 업종으로 분류가 되니까 빨간색은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인데 그냥 뭐 한 10% 후반 정도 수익률 1년 동안. 그 다음에 화학업종 내에서는 LG화학이 그래도 10% 후반 정도로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양호한데 코스피하고 화학업종을 비교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화학업종은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제 뉴스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원래 재고 물량이 역대 최대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요거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COTC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입니다. 그러니까 오일을 가지고 바로 석유화학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5개의 프로젝트를 중국이 완료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예, 이게 이제 단일 공정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좀 우수한 그러한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중국하고 석유화학의 경쟁력 자체가 조금 많이 약화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제품이나 화학 제품의 수출 동향 한번 보시죠. 지금 마이너스로 역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S-오일 최근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차트 보셨나요? S-오일? 아마 S-오일은 잘 모르시겠죠? 네. 이게 52주 신고가를 가는 이유가 신저가. 이렇잖아요. 지금 시장하고 완전 역배열로 안 좋은 이유는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수출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LG화학의 주가가 눌려 있는 이유도 우리는 2차전지 관련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화학 쪽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화학 쪽의 수출 모멘텀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NCC를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NCC 쪽에서의 뭔가 스프레드가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남으니까 당연히 LG화학의 이 스프레드도 안 좋은 같이 동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털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확 털어내버리면 2차전지 쪽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면 저는 뭐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는 약간 지금 보시면 8천억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가장 최근입니다. 한 5월 달에는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7월 달 이후로 나오는 컨센서스는 증권사에서 7천억대, 8천억대 초반 이렇게 컨센서스가 살짝 이렇게 감소를 좀 하고 있다. 이건 석유화학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렇게 시클리컬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악일 때가 항상 이제 좀 그때 털 게 아니라 그때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때라고 반도체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LG화학의 PBR은 2014년도부터 바닥은 여기입니다. 1.2배 정도가 바닥이거든요. 이 밑으로는 거의 LG화학의 PBR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얼마냐 하면 1.63배입니다. 1.63배. 아직까지는 뭐 괴리는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이 역사적인 밸류 치고는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석유화학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돌아서거나 원래는 돌아섰고 생각했죠. 중국 리오프닝 되면.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할 정도로 안 좋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뒤로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고 이연이 되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그게 안 좋은 부분을 털어내고 회사의 사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 뭐 이 PBR 부분이 바닥을 치고 또 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중국이 돌아서든 아니면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든 2차전지 쪽에 뭐 턴어라운드가 뭐 아주 실적이 좋아지든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이 PBR 바닥 구간은 턴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힘겨운 구간이다. 다만 여기는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니까 조금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견딜 만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 원래 이 부분은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죠. 피치포크, 월가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피치포크 추세선을 LG화학에 대입을 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이 밴드에서 상방, 하방은 막혀서 이렇게 움직여 오다가 최근에 이제 NCC 매각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 밑으로 살짝 이탈을 좀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도 그렇고 뭐 주위를 둘러싼 뭐 모멘텀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 부분들이 이렇게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저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죠? 석유화학 부분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시 이 원래 피치포크 수세선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LG화학도 LG화학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의 2차전지 쪽에 미치는 영향을 잘 한번 체크를 좀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